건강한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이상이 없는 젊은 분들한테 경우에 따라서 아무 때나 계속 먹고 또 야식도 하고 이러시는 분한테 권유할 수 있기는 한데요. 단지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제가 이제 이 검진을 보거나 연세 드신 분도 많이 묻게 되는데 중년 이후에 체중을 한 10kg나 20kg씩 서서히 빼셨다고 하더라도 뇌 MRI나 이런 거를 보면 뇌 실질이 위축돼서 나중에 치매 위험이 증가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중년 이후의 분들은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거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대부분의 연구 결과들이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나이 드신 분이거나 어린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서 알려진 것도 없고요. 네. 요즘 살 빼려고 간헐적 단식 많이 하는데 실제 임상 연구를 해보면은 간헐적 단식 한 그룹하고 일반적으로 칼로리 제한한 그룹하고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체중 변화는. 근데 뱃살이 조금 더 빠진 것 같다는 연구 결과 미약하게 나타나긴 하지만은 꼭 그렇진 않고요. 다른 몇 가지 에이징, 그러니까 노화나 이런 데 네.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는 있긴 있지만은 그게 나이 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살 빼려는 욕심에 무턱대고 따라하기보다는 간헐적 단식 하시려면은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해야지 건강도 챙기고 효과도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 제대로 된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헐적 단식 하려면 제대로 해라. 먼저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예. 첫 번째. 한두 끼 먹되 폭식한다. 그리고 고칼로리 인스턴트 정크푸드를 마음껏 먹는다. 그러니까 칼로리는 높지만 영양가가 좀 부실한 음식들 위주로 먹는 거는 피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수님? 네, 맞습니다. 간헐적 단식의 핵심은요, 단순하게 식사 횟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한번 들어오는 칼로리 양을 제한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사 횟수만 줄이고 한 번 드실 때 너무 많이 드신 고칼로리 음식을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은 이런 간헐적 단식의 이점을 전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스턴트 음식에는 여러 가지 몸에 안 좋은 포화 지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몸에 차곡차곡 영향을 미쳐서 고지혈증 같은 어떤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적당하게 잘 드시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되는 어떤 간헐적 식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너무 칼로리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지방이 자꾸 쌓여서 오히려 체중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진짜 어떤 분들은 이제 굶다가 드시니까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어야지 하면서 드시는데 어쨌든 식사 횟수가 줄어드는 만큼 질 높은 식사로 채워셔야 그렇죠.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간헐적 단식 이런 방법은 피하라. 또 이런 분들도 피하셔야 된다고 해요. 어떤 분들이냐면요. 노약자, 당뇨병 환자, 그리고 담낭 질환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 우선 노약자들은 지금 계속 말씀하셨듯이 노약자들은요, 이제 간헐적 단식을 피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져서 근감소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또 간헐적 단식조차 하게 된다고 하면 당연하게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져서 이 증상이 더 심하게 됩니다. 이 체내에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이게 그 호르몬이 결핍이 된다든지 면역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근육량이 감소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담낭 질환을 가지신 분들, 또 담낭 질환의 원인이 뭐냐면 갑작스런 체중이 감소되거나 또는 이제 장기간의 금식이 이제 원인이 되는데요. 이런 분들이 또 간헐적 단식을 하게 돼서 식사 간격이 일정하지 않게 되거나 또 이제 체중이 감소가 되는데 중등도 이상 감소가 되어져 가지고 주당 1.5kg 이상 감소가 되어지면 담낭 질환이 오히려 악화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또한 당뇨, 네. 담낭